메이저리그의 노사합의가 결렬됨으로 인해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멘붕에 빠진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 7시에 결렬 소식을 들은 후 제 동료인 최세결 기자와 함께 영상을 만들고 네이버 TV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CBA 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연봉 감소가 일어난 선수노조는 이번 협상을 벼르고 있었다. 하지만 구단주들은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단주들의 시간 끌기 작전에 말려든 선수노조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적게 받고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받는 잘못된 연봉 체계를 고칠 수 있었던 기회를 처음부터 잃고 시작했다. 정규 시즌 4월이 날아가더라도 포스트 시즌을 통해 만회가 가능한 구단주들은 시즌을 통째로 취소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통해 사실상 셀러리 캡이 되어버린 사치세를 절대적으로 사수하려는 입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선수들이며 특히 저연봉 선수들에게 타격이 크다. 이에 저연봉 선수들을 위해 기금을 쏟아붓고 고연봉 선수들이 연봉을 나누는 식으로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져갈 게 아니라면 선수노조는 이번 협상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 협상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즌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선수노조가 백기를 든다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노조가 버티기로 한다면 5월 초 개막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TV 중계권 계약이 43%, 입장 수입이 41%, 기타 수입이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취소되는 경기가 25경기를 넘어갈 경우 지역 중계권 계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구단주들도 한 달 이상의 시즌 축소는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수노조가 연봉을 모두 받기 위해 백기를 드느냐, 연봉의 6분의 1을 날리고 한 달을 버텨 그나마 반격을 하고 끝나느냐가 남아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양쪽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힘을 내서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먼저 1994년, 1995년 파업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1월 구단주 회의에서는 셀러리 캡 도입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지리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구단주들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토니 그인이 5타수 3안타를 기록함으로써 타율을 3할 9푼 4리로 끌어올린 다음 날인 8월 12일 선수노조는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측이 직장 폐쇄를 선언함으로써 1994년 잔여 시즌과 월드시리즈는 취소됩니다. 챔피언 결정적이 취소된 파업은 메이저리그는 물론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구단주들이 대체 선수들을 동원해 1995년 시즌을 개막할 준비를 하자 선수노조는 이를 연방 대법원에 제소하는데요. 하지만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 선수노조는 결국 셀러리 캡 취소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에 1995년 시즌은 18경기가 취소되고 144경기 단축 시즌으로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길었던 232일의 파업이 일어난 1994-1995년 스트라이크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선수는 누구일까요? 시즌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중단 시점 타율이 3할 9푼 4리였으며 8월 타율이 40타수 19안타, 4할 7푼 5리였던 토니 그인은 1941년 테드 윌리엄스 이후 마지막 4할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28경기를 남겨놓고 4할 타율을 유지하다가 결국 3할 9푼으로 시즌을 끝낸 1980년 조지 브렛의 사례도 있습니다. 립켄은 1994년에 50경기, 1995년에 18경기를 잃게 됨으로써 연속 출장 기록에서 68경기를 손해봅니다. 만약 파업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립켄의 연속 출장 경기 기록은 2632경기가 아니라 더 기억하기 쉬운 2700경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손해를 본 선수는 당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렉 매덕스입니다. 6월을 평균 자책점 1.88로 마친 매덕스는 7월부터 폭주를 시작하는데요. 8경기에서 68이닝 7자책 0.93을 기록함으로써 시즌 기록을 1.56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에 지금도 라이브볼 시대 2위 기록으로 남아있는 1985년 드와이트 구든의 1.53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시즌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매덕스가 라이브볼 시대 최고 기록인 1968년 밥 깁슨의 1.12를 노려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시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매덕스는 10경기를 더 등판할 수 있었는데 그 10경기에서 평균 8이닝 이상을 던지고 자책점을 한 점도 내주지 않더라도 평균 자책점은 1.13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6경기에서 5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1988년 오렐 허시아이저도 있지만 매덕스는 10경기에서 81이닝 무자책을 해야 1.1210을 기록함으로써 1.1225였던 깁슨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매덕스의 위험은 이닝 소화였는데요. 매덕스는 25경기 중 11경기에서 9이닝, 6경기에서 8이닝을 던지는 등 경기당 평균 8.08이닝을 소화합니다. 매덕스가 7회를 넘기지 못한 경기는 단 3경기로 나머지 3경기는 7회에 올라왔다가 이닝을 끝내지 못하고 교체됩니다. 이에 1994년 이닝 메이저리그 순위를 보면 매덕스가 202이닝으로 1위, 척 피니가 183과 3분의 1이닝으로 2위, 잭 맥도웰이 181이닝으로 3위였는데요. 만약 시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매덕스는 35경기에서 283이닝을 던지고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1.9를 기록하는 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매덕스는 1987년 로저 클레멘스와 너클볼 투수 찰리 허프 이후 처음이자 메이저리그 역사상 마지막으로 280이닝을 던진 투수가 됐을 겁니다. 매덕스는 1995년에도 28경기 10안투, 209와 3분의 2이닝, 19승 2패, 1.63이라는 미친 활약을 하는데요. 마지막 8경기 성적이 7승 0.78이었던 매덕스가 5경기를 더 등판할 수 있었다면 매덕스는 1994년 1.56 경신은 물론 20승 투수 최고 승률 기록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매덕스는 1승만 더 보태 20승 2패로 끝냈을 경우 승률 9할 9리를 기록함으로써 1978년 론 기드리가 25승 3패를 기록하고 세운 8할 9푼 3리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도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1.4를 기록했을 겁니다. 라이브볼 시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1.0 이상을 기록한 투수는 1985년 드와이트 구든, 1997년 로저 클레멘스,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포함해 10명이지만 2년 연속은 물론 2번 달성한 투수도 없습니다. 18승 2패, 2.48을 기록하고 마친 랜디 존슨도 1995 시즌이 단축 시즌이었던 게 아쉬웠는데요. 특히 아쉬웠던 이유는 탈삼진 294개로 시즌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존슨은 2004년 40세 시즌 때도 290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만약 1995년에 300개를 달성했다면 300탈삼진 시즌을 6번 만들어냄으로써 놀란 라이언과 공동 1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1995년은 랜디 존슨이 에이스의 진면목을 보여준 시즌이었는데요. 1995년 시애틀은 33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1위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와의 차이가 10.5경기에 달함으로써 포스트 시즌은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은 다음날 존슨의 양키스전 완봉승을 시작으로 33경기에서 22승 11패를 기록하고 마지막 날 에인절스와 극적인 동률을 이루는데요. 존슨이 선발로 나선 6경기를 모두 승리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슨은 에인절스와의 단판 승부에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자신의 트레이드 상대였던 마크 랭스턴과 선발 대결을 벌여 9이닝 12K 1실점 완투승을 거둠으로써 시애틀에게 창단 첫 포스트 시즌을 선물하고 시애틀이 에드가 마르티네스의 더 더블을 통해 리버스 스윕에 성공한 양키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도 하루 쉬고 올라와 3이닝 1실점 9원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보니 존슨이 양키스에게
선수에게 아픔을 안긴 건 1995년과 2001년 2번, 아니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에인절스를 상대로 3이닝 9피안타 5실점에 그친 2005년 디비전 시리즈 3차전까지 포함해 3번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995년의 스타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엘버트 벨입니다. 1994년 무시무시한 시즌을 보내던 중 시즌이 중단됐던 벨은 1995년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2루타와 홈런을 모두 50개 이상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995년이 144경기 단축 시즌이었고 벨은 143경기에 출전해 이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1995년에 엘버트 벨을 제외하면 2루타 44개, 홈런 59개인 1921년 베이브 루스, 2루타 42개, 홈런 59개인 2013년 크리스 데이비스, 2루타 54개, 홈런 49개인 2001년 토드 엘튼, 2루타 52개, 홈런 47개인 1927년 루 게릭이 그나마 이 기록에 접근했던 선수들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어려운 기록이냐면 지난해 48홈런을 기록한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45홈런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의 2루타 숫자가 각각 29개와 26개라는 겁니다. 물론 오타니는 3루타도 8개를 기록함으로써 2루타 숫자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단축 사태가 안타까운 건 오타니, 게레로, 타티스, 소토 등 새로운 스타들의 기량이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정상 시즌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1994년과 1995년에 떠났던 팬들은 돌아왔지만 이번에 떠나게 되는 팬들은 돌아오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0년 단축 시즌을 버텼던 것처럼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계속됩니다.